여기 창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창문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바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창문에 한번 거쳐진 바깥 시야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의 형태가 변하면 바깥 세상의 느낌도 다르게 인식되죠.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창문 같은 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만의 심리 필터를 거쳐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작용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 이론은 왜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구는 신경도 안 쓰고 누구는 고통받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개개인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속 창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창문을 더 좋은 것으로 갈아 끼우기만 한다면 고통에서 훨씬 해방될 수 있겠죠. 놀랍게도 현대에 연구되어지고 개발된 이 프레임 이론은 사실 2000년 전 현자들 사이에서 이미 전해져 내려오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을 통해서 말이죠. 스토아 철학에서도 인간이 한 사건을 겪을 때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이나 견해를 필연적으로 거쳐 최종 반응을 겪는다고 주장하는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때 인간은 주로 이 중간 단계가 비합리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대부분 세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산물이라고 말하며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나 견해를 바꾸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죠.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밝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현대인들은 아직도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마음속 창문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걸까요? 워드 판즈워스의 저서 해법 철학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겪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애초에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물론 어떤 사건들은 고민과 판단을 통한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땐 이 상황이 내 노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애초에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전혀 없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익혀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완벽히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의 감정 중 욕망이 가장 다스리기 힘든 감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모든 게 다 만족되는 완벽한 삶을 지내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상황에 실증을 내고 더 큰 욕심을 느끼면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죠.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얻어진 것에 대해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을 뿜어대지만 반복되고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뇌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노력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닌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의식적으로 감사하려는 별다른 노력이 없으면 둘 다 똑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100원이 없어진 사람보다 갑자기 100억이 없어지는 사람이 느끼게 될 상실감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100억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돈으로 든 것이지만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신고 다니던 신발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쉽지 않습니까? 오늘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쉽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잃으면 아쉬워하면서 왜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도서 해법 철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실용적인 스토아 철학의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도서에는 이 외에도 타인과의 관계, 죽음, 삶의 배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